레스토랑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은 다를 거라고.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이 공기 속으로 한 발 들어서면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다. 무너지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다. 날카롭고 또렷하고 정확히 나를 향해 있었다.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낮지만 테이블 전체에 충분히 닿는 크기였다.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나를 봤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으로. 시선을 옮겼다. 남편 옆에 의자가 분명히 비어 있었다. 그쪽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사실 오늘 네 초대장은 없었어. 방 전체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잠깐 멎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혔다. 말이라도 했으면 싸울 수라도 있었을 텐데 싸울 상대조차 없었다. 속이 뒤집히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실례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꺼낸 말이었다. 심장은 귀 안에서 쿵쿵 울리는데. 시어머니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오늘은 가족 모임이야. 네 자리가 아니야. 테이블 어딘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시아버지, 시누이, 그 배우자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몇 명은 구경하듯 쳐다봤고 나머지는 그냥 무관심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했다. 그게 전부였다. 몇 년이었다. 빠짐없이 모임에 나갔고 생일을 챙겼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갔다. 이 가족 안으로 들어가려고 내가 얼마나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졌는지 나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 시어머니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나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고 따질 수도 있었다. 남편한테 제발 뭐라도 해달라고 사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웃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같이 있어줘. 그렇군요. 나는 나직하게 말했다. 저한테 여기 앉지 말라는 거죠? 핸드백을 어깨에 굳혀맸다. 그럼 제가 어디 앉게 될지 한번 보시죠. 돌아서면서 시어머니의 표정을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쪽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테이블에서 멀어지면서 나는 발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긴 사람의 웃음. 며느리를 모두 앞에서 말끔하게 정리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소리. 그 확신이 얼마나 섣부른 건지 시어머니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직원을 조용히 불러세웠다. 최대한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오너석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허리를 공손하게 숙였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오너석을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 진심이야? 스스로 망신당하려는 건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직원을 따라 조용히 안쪽으로 걸었다.
일반 테이블들을 지나고 조명이 한층 달라지는 구석 공간으로 들어섰다. 넓고 조용하고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좋은 자리. 나는 거기 앉았다. 그 순간 시댁 쪽에서 뭔가가 딱 멈추는 게 느껴졌다. 웃음인지 숨인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뚝 끊겼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대로 나를 바라봤다. 눈이 커진 채로. 다른 손님 몇 명도 시선을 돌렸고 직원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성큼 걸어왔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날이 서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앉은 거야? 창피 더 당하기 전에 어서 일어나. 나는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다. 앞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웃었다. 저 원래 여기 앉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시누이가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여기가 VIP 전용석인 거 몰라요. 오너 자리라고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앉은 거죠.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 테이블이 제 거니까요. 표정들이 한꺼번에 굳었다. 혼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나는 조용히 석 달 전을 떠올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내가 혼자 쌓아온 것들을. 시어머니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몇 달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시작은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였다. 별 기대 없이 갔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 레스토랑 오너를 만났다. 체인을 더 키우고 싶은데 조용히 함께할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이 귀에 딱 걸렸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기회라는 게 이렇게 조용한 얼굴로 오는구나 싶었다.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다. 길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비공개 공동 투자자. 남편도 몰랐다. 시댁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다. 나는 그냥 조용히 이 레스토랑의 일부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너석은 처음부터 내 자리였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거짓말하는 거잖아.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눈썹을 아주 살짝 올렸다. 그래요? 딱 그 타이밍에 운영진이 다가왔다. 환한 미소로. 오늘도 특별 서비스로 준비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려요. 시댁 식구들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뭔가를 이해하려는데 도무지 안 되는 얼굴들. 그러다 시어머니가 터졌다. 당장 일어나.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나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두르지 않았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침묵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를 반복했다. 시댁 식구들은 나와 이 자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그 침묵을 좀 더 두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오너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돼요. 저를 내보내달라고. 그게 싫으면 그냥 받아들이시든가요. 시어머니 표정에 뭔가 흔들렸다.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낯선 사람 보듯이. 무슨 수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뭔가를 쏘아붙이려다 말을 뚝 끊었다.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레스토랑 오너였다.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사람. 잘 차려입은 차림으로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오너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지나쳐서 내 앞으로 왔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은 예고 없이 오셨네요 하면서 미소 지었다. 늘 드시던 대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나는 짧게 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근데 그 몇 초짜리 대화가 테이블 분위기를 통째로 뒤집었다. 시어머니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눈에 보일 정도로. 시누이가 뭔가 말하려다 중간에 걸렸다. 왜 당신이... 문장이 거기서 끊겼다. 그러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 손에서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정지한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다. 이럴 수가 없어. 나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손 위에 턱을 얹었다. 뭐가 있을 수 없다는 건지요? 아주 편하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당신이 오너랑 어떻게 하는 사이야? 말이 안 되잖아. 오너가 조용히 답했다. 알 수밖에요. 몇 달째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이분은 저의 공동 사업자입니다. 남편 입이 살짝 벌어졌다.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오너가 말을 이었다. 이 레스토랑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이분 소유입니다. 제 자리인 만큼이나 이분 자리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뒤로 비틀거렸다. 뒤에 의자가 없었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나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다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요즘 시어머니랑 남편이 즐기던 것들 있잖아요. 세차, 쇼핑, 명품 가방. 남편이 굳었다. 그 돈 결국 제 쪽에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남편 고개가 빠르게 돌아왔다.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이 레스토랑 수익이 내 사업에서 흘러나온 돈이 특정 투자처로 들어갔고, 그게 결국 이 가족 지갑을 불려줬다고.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다. 몇 달 동안 아들 잘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잖아요. 나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른 채로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그 구둥 뒤에서 뭔가가 스쳤다. 수치심이었다. 나를 무시하고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정작 내 돈으로 쌓은 풍요를 누려온 것이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다. 잠깐의 침묵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터졌다.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로 퍼졌다. 말도 안 돼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았다. 직원들은 조용히 내 쪽에 서 있었다. 가족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도 상황을 소화 중인 얼굴이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사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두 손이 꽉 쥐어졌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런데 저도 이 레스토랑 주인이니까 손님 대접은 제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눈썹이 좁아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근처 웨이터를 향해 손짓했다. 오늘 시어머니 성함으로 된 예약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쏘아봤다. 당신이 감히. 나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 말을 내게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보고 있었다. 웨이터가 돌아온 건 시어머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그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는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성함으로 된 예약은 취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테이블 위로 침묵이 쏟아졌다. 시어머니 몸이 굳었다. 뭐라고요? 웨이터는 작은 미소를 유지한 채 덧붙였다. 특정 손님의 입장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운영진에서는 어머니께서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테이블은 이미 다른 분께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신우이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남편 팔을 꽉 붙잡은 채로. 나를 내쫓으려다가 본인이 내쫓긴 거였다.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어머, 이제 어머니도 못 들어가시겠네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색을 그 얼굴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짧고 날카로운 숨소리만 그 공간을 채웠다. 핸드백을 쥔 손마디가 하얗고 남편은 턱을 꽉 다문 채 창밖만 봤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미 다 쏟아낸 사람처럼.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터졌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망신을 줄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거 다 계획한 거예요? 당신이? 나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계획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저를 내쫓으신 건 어머니잖아요. 저는 그냥 다른 자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시어머니 눈이 분노로 가득 찼다.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잖아요. 피식 웃음이 났다.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망신시키신 거예요. 나는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소외된 기분이 어때요? 밖에 세워진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아시겠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확하게. 나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꽉 쥔 채 미간만 찌푸리고 있었다. 당신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남편 눈이 번뜩 내 쪽으로 튀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낮고 툭 잘린 목소리였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 왜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쓴 웃음이 먼저 나왔다. 내가 크게 만들었다고요? 몇 년 동안 나를 이방인 취급한 건 어머니잖아요. 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던 건 당신이고요. 남편이 무겁게 숨을 내쉬더니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사람들 앞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뿐이에요. 나는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차갑게 깔았다. 소란 피우기 싫어서. 내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걸 그냥 놔뒀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깎아내리는 동안 침묵하다가 막상 어머니가 곤란해지니까 이제 내가 문제가 됐고요. 남편은 굳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좀 그만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표정을 완전히 지웠다. 운이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레스토랑을 만든 건 운이 아니었어요. 노력이었고 판단이었어요. 두 분 다 평생 이해 못하실 것들이죠. 그 순간 남편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내 손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자기야, 들어봐요. 화난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요? 당신이 이긴 거잖아요. 이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뻗은 손을 내려다 봤다가 얼굴을 올려다 봤다. 그 순간 알았다. 이게 뭔지. 필요할 때는 나를 내버려 두다가 자기한테 필요해지면 다정한 남편 흉내를 내는 것. 이 패턴을 이제는 눈 감고도 알아볼 수 있었다. 손을 잡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남편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예전이 뭐였는지 알아요? 당신이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는 것. 내가 이 집에서 늘 이방인이었던 것. 나는 그것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남편 입이 반쯤 열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홀가분했다. 시어머니의 말도 남편의 침묵도 이제는 아무 무게가 없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때부터 저녁마다 레스토랑에 들렀다. 직원들은 나를 늘 환하게 맞아줬다.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어색했다. 오래 굶다가 밥을 먹으면 처음엔 위가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좋은 대우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공동사업자가 웃으면서 슬쩍 말했다. 사장님 감각이라면 지분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겠냐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나는 그날 밤 진지하게 숫자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다. 비공개 공동 투자자로 조용히 있는 건 이제 끝이었다. 나는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 됐다. 남편은 서서히 무너졌다. 전화가 여러 번 왔고 음성 메시지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더 갈라졌다. 자기야, 제발.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지웠다. 웃음이 나왔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거니까. 시어머니는 달랐다. 포기하지 않았다.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친척들한테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결국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났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얼굴에 예전 그 표정이 그대로였다. 여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얼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경호원이 앞을 막았다. 손님, 죄송하지만 자리를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알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당신이 감히.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예전엔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누가 어울리는지 결정하셨죠?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이제는 제가 결정해요. 시어머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경호원 쪽으로 시선을 줬다. 모셔다 드려요. 문 쪽으로 안내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봤다. 누군가 나서주길 바라는 눈빛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다. 내 자리에. 와인잔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낮고 조용하게 한마디만 했다. 다른 데서 드세요.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 순간을 돌아보면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새삼 아득하다. 조용히 참으면 알아주겠지 하고 버텼던 날들. 내가 더 잘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했던 밤들. 근데 아무것도 저절로 변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야, 그때야 겨우 뭔가가 바뀌었다. 조용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봤을 거다. 나도 오랫동안 그 시선을 그냥 받아들였다. 근데 조용하다는 건 어떤 때는 가장 많은 걸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결국엔 알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 쓸모가 있을 때, 옆에 세워둘 수 있을 때,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나를 없애버리려 했다. 근데 결국 사라진 건 내가 아니었다. 복수가 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냥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려서 그 사람 손이 더 이상 닿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가 뭔가 건드렸다면 댓글에 네 생각을 남겨줘. 비슷한 걸 겪었든 전혀 다른 시선으로 봤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이 감정이 식기 전에 눌러줘.